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해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루하루 부쩍 쌀쌀해지고 있는 걸 보니 가을색이 짙어지고 있나 봅니다. 올해는 일교차가 커서 예년보다 단풍색이 곱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건강관리에는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면서 저녁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8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경주 22도, 포항과 영덕 21도, 울진 20도까지 오르면서 계속해서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20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오늘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영향을 주는 비구름대는 찬바람을 몰고 오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다소 강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기온이 5도 정도 뚝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론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펼쳐졌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으로 소멸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지방 분권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 출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최근 불거진 대구 경북 행정통합론에 대해 행정통합이 곧 지역 발전과 이어질 수 없고 대구에 경북의 인재와 자산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일부의 여론조사에서 반대와 유보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도 이를 무시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지방 분권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자치, 지역 분권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도내, 대구, 경북 안에서도 분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합이라는 이슈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30년 내에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19개가 사라지고 대구도 일부 소멸 지역에 들어가는 만큼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을 할 때 행정기관은 안동으로 다 보내는 그런 약속들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안동 예천 지역은 워싱턴처럼 발전시키고 대구는 뉴욕처럼 하자. 그래서 윈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언이 일부 의원들은 행정통합을 해도 경북의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현재 조성 중인 도청 신도시가 무용지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오히려 행정통합이 경북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여론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추진 중인 안동, 예천, 도청 신도시는 무용지물화될 것이다. 그리고 대구로의 인구나 돈으로 쏠리면 이 밖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만들 것과 농산물 값 하락과 농촌 경제 피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민수당 제정 등 경북의 산적한 난제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생물 반응조 증설 갈등으로 논란이 됐던 포항 하수 처리장 증설 사업이 상임위원회에 부결을 뒤엎고 그제 포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들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해당 동의안은 지난달 16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사안이 본회의에서 직접 안건 채택 뒤 통과된 사례는 포항시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포항시는 당장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 등 민간 투자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지만 이 사업을 반대해온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수치 계산 및 업체 선정 방식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했는데요. 환경단체와 원전 인근 주민들도 이미 폐쇄된 원전을 정치권에서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 결과 월성 1호기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익은 낮게 추정한 반면 비용은 과다 추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감사 결과가 조기 폐쇄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안전성이라든가 지역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돼서 폐쇄돼야 된다고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 사실 자체에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는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며 감사원이 계산한 경제성에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의 설비 보완 비용이 빠져 있어 이번 감사는 안전성이 희생된 경제성 평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대개 노원전이고 경주 지진 이후에 안정성 향상을 위해서 설비 교체를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했다라면 월성 1호기는 분명 경제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은 월성 1호기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껏 노후 원전의 안전성에 무관심해온 정치권이 주민 안전은 뒷전인 채 월성 1호기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단식하고 이럴 때 별 관심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왜 지금 와가지고 가리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야 정쟁으로 삼아서 하는지를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1호기 하나만 세웠는데도 수치가 줄었더라 이거지. 그러면 얼마나 주민들한테 좋은 일이야.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야당의 거듭된 요구로 진행된 감사원의 반쪽짜리 감사 결과 발표에 정작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원전이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이용됐다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포항에서 지난 7일 이후 13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포항 지역 누적 확진자는 10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심층 역학 조사 및 추가 접촉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에 올해 벼 농사가 흉작입니다. 특히 해안 지역은 강풍에 염분 피해까지 입어 수확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등급도 형편없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황금색이 내려앉은 들녘에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얼굴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추수를 해보니 수확량이 더 줄었습니다. 금년은 흉년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작년만 해도 첫 평당에 55포대기 40kg짜리 55포대기쯤 났는데 금년에는 45포대기 채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수확량이 20% 정도 줄다 보니 수매 기준으로 가격은 조금 오름세입니다. 작년에는 조곡 40kg에 6만 원 정도 갔는데 올해는 한 6만 5천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 비축미를 풀면 가격 상승은 얼마 가지 못해 꺾이고 말 것입니다. 바람이 강했던 해안 지역은 벼잎이 하얗게 변하는 백수 현상으로 수확을 포기한 논도 있습니다. 태풍에 딸려온 벼멸구 피해까지 겹쳐 탈곡해봐야 건질 게 없습니다. 예년에는 특등과 1등급이 80~90%였지만 올해는 30% 선에 불과하고 좀처럼 나오지 않던 3등급도 있습니다. 종전에 같으면 1등, 2등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지 않아요. 3등도 나오고 등 외도 나올 기고.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대책은 피해별을 싼 값에 수매해 주는 것 외에는 없어 농민의 한숨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올해 수확량이 적었던 것은 벼 쓰러짐 때문, 잦은 태풍 등 기후 변화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주시의 경우 삼광벼가 87%를 차지해 사실상 단일 품종이나 다름없습니다. 삼광벼가 밥맛은 좋지만 쓰러짐에 약해 위험성 분산 차원에서 경주시는 한두 개 품종을 더 확보하기 위해 수년째 실험하고 있습니다.
새칠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4년차 지역 적응 시험을 하고 있고 안평벼는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상강벼보다는 확실히 도복에 강합니다. 오늘 식탁에 오른 밥 한 그릇은 풍년일 때는 몰랐던 농민의 수고로움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및 쯔쯔 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 위에 눕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귀가 후 옷을 자주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 들어 경북에서는 28명의 관련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6명이 숨졌습니다. 의성에는 국내에서 마지막까지 성냥을 생산했던 60여 년 된 성냥 공장이 남아 있습니다. 전성기에는 인근 안동에서도 통근버스가 다닐 정도로 큰 공장이었는데요. 7년 전 가동이 중단됐지만 공장 부지와 제조시설이 그대로 남아있어 근대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작지 않습니다. 이 성냥 공장이 정부의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 문화관광명소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성냥의 원료인 포플러 나무가 하치장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원목을 몇 단계에 걸쳐 자르고 다듬어서 길이 4.2cm, 폭 2.2mm의 가느다란 성냥개비로 만듭니다. 불이 붙는 붉은 인을 바르고 성냥갑에 넣는 수작업은 여공들의 몫입니다. 1974년 이 당시만 해도 의성 성광 성냥은 종업원 160명에 2대의 통근 버스가 인근 안동까지 다닐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여기서 벌어가 아들 공부 다 시켰거든. 내 하나에 저거 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주지. 좋지. 의성 엄리에서는 거의 여기 다 거쳐간 걸 알고 있는데. 1980년대 일회용 가스라이터가 생산되고 값싼 중국산 성냥이 수입되면서 국내에서 마지막까지 성냥을 생산하던 이 공장도 2013년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님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공장을 유지하시면서 이 시설이 대한민국이 하나로 남아있기를 되게 원하셨어요. 1954년 건립돼 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이 성냥 공장을 보존하기 위해 그동안 근대문화유산 지정, 박물관 건립 등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폐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생 사업에 선정되면서 보존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지역문화진흥원 주관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78억 원을 들여 성냥 공장을 복원 재생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체험과 관람을 할 수 있는 성냥 공장을 복원하고요. 부속으로 딸려 있는 목공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체험 전 시간을 별도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안으로 성냥 공장 부지의 절반은 소유주로부터 기부 체납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의성군이 직접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근현대사가 녹아있는 전시 체험회장을 넘어서 해외 선진국처럼 성냥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돼 사랑받을 날이 올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주시는 구황동에 있는 신라시대 연못과 정원 유적인 원지를 정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용역을 맡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내년 6월까지 종합정비계획과 실시 설계안을 마련하면 신라환경 유적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구황동 원지는 안압지와 용강동 원지에 이어 세 번째로 확인된 통일 신라시대 연못과 정원 유적으로 지난해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영덕군은 지역 14개 병의원에서 만 62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접종 인원을 하루 100명으로 제한하며 보건소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또 만 19세에서 61세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에 인플루엔자 접종에 들어갑니다. 경쟁관계 조직폭력배들에게 보복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붙잡힌 포항 지역 조직폭력배 19명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며 다만 이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경쟁관계의 조직폭력배들이 자신들의 조직원들을 폭행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포항 시내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화재 신고 후 현장에 7분 안에 도착하는 비율이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배 의원 국감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경북의 화재 현장 7분 도착률은 39.5%로 서울 92.6%, 대구 85.2%에 비해 현저히 낮고 경기 49.9%, 강원 45.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경북은 넓은 관할구역과 산악지형 등으로 7분 도착률 달성이 쉽지 않은 만큼 의용소방대 확대 운영, 소방차 출동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골든타임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민연대는 어제 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전교조 포항지회와 포항여성회, 민주노총 포항지부 등 17곳의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로 구성된 포항시민연대는 앞으로 포항시민이 주인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면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스코 등 지역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내일부터 이틀간 경주 힐튼 호텔에서 목광묘로 본 사로국과 신라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사로국의 발전과 신라의 국가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이번 학술대회는 22일 11개 목광묘 유적 사례 발표에 이어 23일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하루하루 부쩍 쌀쌀해지고 있는 걸 보니 가을색이 짙어지고 있나 봅니다. 올해는 일교차가 커서 예년보다 단풍색이 곱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건강관리에는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면서 저녁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8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경주 22도, 포항과 영덕 21도, 울진 20도까지 오르면서 계속해서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20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오늘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영향을 주는 비구름대는 찬바람을 몰고 오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다소 강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기온이 5도 정도 뚝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